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 등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에 상생보다는 기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15달 만에 한자리에서 만난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대 공동 현안인 군공항 이전에 대해 이번에도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만난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는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공항에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전라남도가 적극 협력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군공항 이전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와 갈등만 커졌습니다. 첫 만남 이후 15달 만에 두 시도지사가 만난 자리. 그동안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광주와 전남은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천년을 함께해온 공동운명체이고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역사적 이유도 있지만 하지만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는 이번에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전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쳤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 사업이므로 관련 자치단체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만 광주시와 나주시가 5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기금 조성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공동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동대응과 내년 전남 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협력 등 8가지 신규 과제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놓고도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던 계획이 전라남도의 반대 탓에 반쪽짜리로 축소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이후 10여 년 만에 준공을 눈앞에 둔 빅그린 산업단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착공과 함께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로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빅그린 산단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고 했지만 전라남도의 반대로 한평 권역은 제외됐습니다. 사실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설득도 오고 못 오고 했는데 전라남도가 강력히 반대한 통에 어쩔 수 없이 AI 융복합 산업단지인 첨단 3지구 역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에서 장성 권역은 막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한 결과 세금 감면 등 혜택이 크지 않고 부담만 크다며 경제자유구역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광양구역청도 제대로 활성화 못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정이나 인력들이 소요되는데 효과는 지금 적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이에 따라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AI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가 현실화되더라도 장성이나 한평 권역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럴 경우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 취지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 발전 협의회 회의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상생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상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정책과 사업에는 불협화음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제는 종일 강한 바람이 불면서 추웠죠. 어제만큼 강하고 찬바람은 멎었지만 오늘 낮 기온이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지금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참 기온이 들쭉날쭉한 요즘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졌었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특보는 해제됐지만 아직 거문도 초도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아있는 특보들도 오늘 오후면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 중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최고 39층의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전당 주변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논란은 더욱 뜨겁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쇄거리 곳곳에 초고층 아파트를 알리는 광고물이 나붙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결성을 앞두고 업무 대행사 측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내건 분양 광고입니다. 조합원 가입 절차라든가 계약 일정들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확실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보하면서 이런 어떤 또 소비자들 반응도 알아야 되고. 지역 주택조합 결성이 추진되는 곳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남짓. 도심 속의 중심 상업지구에 최고 39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추진되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가 위치한 인쇄의 거리에서는 국비와 시비 등 300억 원이 투입돼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은 더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또 바로 주변이고 또 인쇄의 거리가 지금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39층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해당 구청에서는 아직 조합원 모집 단계이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초고층 아파트의 건립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뉴딜 사업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상호 이제 서로 상승 효과가 날 수 있게 서로의 사업에 대한 방향들을 맞춰가는 부분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의 건립까지는 도시계획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문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이 거대 빌딩에 둘러싸여도 되는 건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23일까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방만한 조합 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염주주공, 누문, 풍향 등 재개발 재건축구역 7곳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받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불법이 적발되면 고발이나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광주 모 지역 주택조합 인허가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영호 전 남구청장을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영호 전 청장은 광주 주월동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 전 청장이 재임하던 지난 2016년 무렵 돈을 받았고 그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 전 청장은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몇 년 새 여수 국동항 인근에 들개가 무리지어 다니면서 불안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선에서 키우던 개들이 도망쳐 번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포획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 인근. 들개가 한두 마리씩 보이더니 어느덧 67마리가 무리지어 먹이를 찾아 걸어다닙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반려견들과 충돌하기도 하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변 민가에까지 많게는 수십 마리씩 몰려다니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무섭죠. 막 달라들고 공격적이고 근데 안 돼. 무서워서. 밤에는 그러니까 요 수협에 돈을 찾으러 가려고 해도 차를 가지고 가지 못 걸어가요. 인근 소방서에는 올해 들어 국동항 인근에 들개가 나타났다는 신고만 27건에 이르고
출동해 포획된 들깨도 10마리가 넘습니다. 이 들깨들은 항구를 오가는 중대형 어선에서 키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에서 쥐를 잘 잡는다는 이유로 개를 키우는데 조업이 끝나고 배에 방치된 개들이 야생으로 탈출한 뒤 번식하거나 배에서 개를 풀어놓고 다시 태우지 않고 출항해 들깨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개를 키우면 지들이 없어지지. 개들이 이제 가에 내려가고 먹을다가 배가 나가면 왜 배를 얼치면 이제 돌아다닌다고. 대충 저희들이 개를 키워도 관리도 잘 못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항구 인근의 들깨를 포획하긴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마음대로 개를 포획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들깨의 경우 법적으로 유해 야생동물도 가축도 아니라 소관이 불분명하다 보니 지자체는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이런 사실 처음 알았고 그 사람들이 개를 버린다는 확실한 이제 증거가 이렇게 생기면 저희들도 계도를 당연히 하겠죠. 항구 인근에 들깨 무리가 출몰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들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 호남지부가 어제 CJ 대한통운 남광주 물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 택배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했다며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노동조합 필증을 받았지만 CJ와 대리점 연합회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각종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CJ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이 택배노조를 인정한 만큼 지금이라도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부가 수어통역센터 노동자들을 비하 발언을 한 조석호 광주시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조석호 의원이 해임 처분을 받은 전 광주 농아인협회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수어 통역사들을 불성실한 노동자로 비하했다며 사실 왜곡의 책임을 지고 당장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농아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수어 통역센터가 폐지될 운명에 놓였다며 광주시의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도입될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사실상 시행을 연기하고 특별 연장 근로 사유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으로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주 50시간 영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예외적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주 40시간제는 2008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용자들은요 지금 중소사업장에 주 5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주 40시간제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2003년에 개정됐습니다. 2009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시행되려고 했으나 유예하다가 일주일은 주 5일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고 68시간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적정한 시기는 우리나라 경영계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로기준법이 또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네. 40시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보건의료 산업 등 5개 사업장은 특례업종으로 주 40시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정부 보완책에 이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시킨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16.5%로 올렸다가 바로 이듬해 최저임금 사집법이 확대로 사실상 수년 동안 중소사업장의 최저임금 동결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번 보완책 일시적인 업무 증가 등으로 경영상 이유로 특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주 40시간 제도 포기나 다름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주일은 7일이라는 당연한 사항을 정부가 일주일은 5일이라는 해괴한 행정해석으로 장기간 노동을 가능하게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노동자들에게만 이렇게 한없이 가혹하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이 밖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으로 이 탄력 근로제 기간 연장 방법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는 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예, 탄력 근로제는 공짜 노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매년 가로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 통계조차도 없습니다. 정부가 앞둔 것은 탄력 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년까지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에는 60시간 12주 연속, 64시간 4주 연속은 가로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력 근로제가 확대되면은 이 가로사 인정률을 초과하게 됩니다. 법이 가로사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중에 최장 수준이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난해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한 300인 이상의 기업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2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 삶의 질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네. 이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는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가 경영계의 일방적 주장만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정형택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분쟁 조정위원회가 조선대학교 이사회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사분위가 임시이사들의 임기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정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추천위원회 구성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3일에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당분간은 긴급 사무 처리권을 통해 이사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과기원이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AI 대학원을 내년 3월에 개원합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될 AI 대학원은 10년간 최대 1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창업과 현장 응용에 필요한 산업 밀착형 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AI 직접단지에 구축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국제 수준의 AI 실증형 교육 연구 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수소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를 점검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일본의 수소 연구 현황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빈국인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인식한 이후 수소 에너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심장부 도쿄. 도쿄를 상징하는 도쿄타워 바로 앞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6%만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빈국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깨운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みんなバラバラなんですよ。それからずっと発電間をぐるぐるぐるぐるいろいろなところに移って、だから子供たちは絶対もう嫌だってね、やっぱり心配でそういうのが。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선택했습니다. 日本が輸入しているエネルギー資源の大半は中東の方から輸入しております。やはりいろいろなものから作り出せる水素というのは非常に将来にとって有効なエネルギー資源の一つ。 지난 2014년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일본 정부는 최근에는 호주와 갈탄 수입 협약을 체결해 대량 수급망도 확보했습니다. 수소 충전소와 발전소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수소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水素化自身がみんな知らないと思うんですよ。国民誰も。でもそこまでどこまで使うかはこれはねまだ未知の世界だと思ってますので全然まだそこの国民も認識ないですよ。全然また。 하지만 수소 에너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 일본은 일반 시민들이 가진 수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쿄의 수소정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본 수소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물인 수소에서 열과 전기를 얻는 가정용 발전기 에네팜, 운송수단을 넘어 비상용 발전기 역할로까지 개발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미라이가 전시돼 있습니다. その車のための電気をこういったお家の電源につなぐマシンになってます。要はチューナーみたいな役割をする部品です。ここに車がの中に水素が満タンに入っていた時に家庭用のお家の電源全部ひっくるめて1週間7日間は持つと言われてます。 일본 정부가 꿈꾸는 미래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경제 도약.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넘어 서서히 수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끌어갈 광주 전남 지역 청년들이 월담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월담의 청년 회원들은 동북아 평화 공동체에 관한 조사 작업을 하고 남북 청년들의 교류 사업과 평화 통일 정보를 나누는 공부방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월담이라는 명칭은 담을 넘는다는 뜻으로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다양한 벽들을 뛰어넘겠다는 청년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0년 동안 표류했던 광주 시립수목원 건립 사업이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남구 양과동 일대 사업 대상지 토지와 지작물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수목원 전체 사업 면적 가운데 아직 매입하지 못한 7필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고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2월쯤 수목원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무건설의 박재홍 회장이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박 회장은 진정한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지역의 역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19일에 치러지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선거는 현 회장과 박 회장의 2파전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공혈견들의 희생을 줄이고 반려견들의 건강한 수혈을 돕는 헌혈 캠페인이 지난 22일 광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와 도베르만 종이 40분간 사전 검사를 거쳐 헌혈에 참여했는데요. 참여 반려견에게는 헌혈증과 무료 건강검진권, 기념품 등이 제공됐습니다. 주최 측은 헌혈은 25kg 이상 대형견만 할 수 있어 대형견들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는 광주시 폐건전지 집중 수거 기간입니다. 폐건전지 10개를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구청 등으로 가져오면 AA형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데요. 알칼리 망간전지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리튬 1차 전지 등을 가져오면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인 김환기 화백의 작품 우주가 한국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우주는 별들을 상징하는 푸른 점들이 가득 그려진 그림 2점이 연결된 대작으로 김화백의 작품 중 가장 큰 추상화기도 한데요. 지난 23일 홍콩의 한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3억 5천여만 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광주 경신여고 졸업생들로 구성된 베누스 합창단이 이번 주 토요일 빛고울 아트스페이스에서 창단 연주회를 엽니다. 동요 섬지박이, 재즈곡 어텀 립스 등 우리에게 친근한 음악을 다양하게 선보이는데요. 수익금의 일부는 여성 청년 육성 기금으로도 쓰일 예정입니다.